그녀는 도착하고도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부득이하게 부재했던 시간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꼼꼼하고 능숙하게 이것저것을 살피느라 한동안 꽤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모습은 얼마나 많은 날을 그렇게 해온 것인지를 짐작하게 할 정도로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다. 그때 한참을 고군분투하던 그녀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가연은 마치 그의 말을 듣고 답을 하듯 깊은 잠에 빠진 듯한 그의 육신을 맥없이 바라보며 긴 한숨과 같이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장수는 그녀의 짧은 독백에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에 띄게 초췌하고 수척해진 모습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떠들고 있는 동안 버텨왔을 시간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막연히 짐작했지만 바로 앞에서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향해 그런 모진 말을 뱉어내자 당혹감이 들었다. 그의 애처로운 목소리는 적막한 병실에 공허하게 퍼져 흩어질 뿐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그건 이름을 가진 이에게도 마찬가지였기에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말라 비틀어진 건조한 눈으로 무의식이 빠져 미동조차 없는 그의 육신을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다 또 익숙하게 한쪽 구석에 비치되어 있던 보호자용 침대를 펼치더니 고단한 하루에 지친 몸을 의지하며 쪽잠을 청했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드는 듯했다. 잠시 멍하니 잠든 하늘을 내려다보던 그는 순간 차올랐던 감정을 다잡고 그녀가 한 말을 속으로 곱씹어 보았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 현재 처해 있을 상황을 떠올려 생각하고 나니 그 고충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날벼락에 대책 없이 모든 걸 혼자 떠안고 깨어날 거라는 확신도 기약도 없이 깊은 잠에 빠진 가장을 기다리며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는 물론 나날이 더해가는 병원비를 감당하기란 매우 버거웠을 터였다. 게다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끝내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병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니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을지 그 정도의 모진 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못 내드는 서운함과 섭섭함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날 장수는 집으로 가 가족을 만나려던 마음을 잡았다. 직면한 현실 속 아내의 모습을 보자 여태 자신의 빈자리를 그대로 안고 지내왔을 다른 가족은 고사하고 아이들을 볼 자신이 없었다. 이에 스스로에게 겁쟁이라고 비겁하다고 비난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으며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주영처럼 큰 희생을 감당하고서라도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한들 언제까지고 곁에 머물 수 없고 그 횟수에도 제약이 있기에 그건 분명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무모하고 부질없는 선택을 하기보단 앞으로 자신이 가진 수를 써서 머물 날보다 더 많은 날을 그들 스스로가 살아내야 할 인생이기에 그대로 영영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감내하고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날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두워지자 재회를 약속한 이들이 병실에 하나둘씩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연지였다. 그녀가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주영이 모습을 드러내고 곧이어 해주도 어느 때보다 밝은 낯빛을 띠며 나타났다. 모든 것이 꽤 순조로웠던지 망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미세하게 높아진 어조로 없는 해주의 안부에 주영은 당연하다는 듯 너스레를 떨었고 연지는 별 내색 없이 퍽 유쾌하게 답했다. 단지 장수만이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무겁게 답했다.
그는 마구 뒤섞여 떠오르는 것들을 정리하느라 잠시 틈을 둔 후 간밤의 일과 당시 심경을 토로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취하고픈 향방에 대한 의사를 천연히 드러냈다. 그의 그녀들은 각기 다른 상황으로 그의 말에 온전히 동의할 순 없어도 심중은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어쩌면 그게 명석한 결정이란 생각이 들어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잠자코 경청만 했다. 깨닫지 못한 채로 웃던 나의 입술 이미 금간 거울로 툭하면 나오는 습관처럼 분위기를 감지 못하고 가연을 대변해 무언가 말을 덧붙여 이으려는 주영의 말을 연지가 냉큼 가로막았다. 그건 얼핏 생각하면 우연히 맞아떨어진 꽤 절묘한 찰나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을 여실히 들여다보면 주영이 눈치 없이 또 경망 떨며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불안했던 연지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의로 만든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거기에 살짝 영악한 감은 있지만 기특한 의도를 파악한 혜주가 거들고 나서며 어쨌건 그 덕에 그들은 상인을 만날 수 있는 공허한 어둠 너머 부천다리가 있는 곳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 숨도 죽은 늘 한결같이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묵묵히 할 일을 하는 문지기를 보며 상인을 만나는 것에만 급급한 혜주가 불안스레 묻자 주영이 안심을 주기 위해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게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해주었다. 발끝까지 가라앉는 차디찬 허공 눈이 있어도 볼 것이 없네. 그들은 주영의 말에 왠지 들쑥날쑥 심란했던 마음이 진정되는 듯했다. 그녀는 확정된 소멸로 지금 누구보다 더 조급하고 절망스러운 처지임에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 너무도 태연하고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런 것에 끝도 없이 치솟던 불안감이 좀 누그러지며 덩달아 자신들에게 처해진 현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손을 뻗어도 잡히는 건 허상 내 목소리조차 낯설게 메말라 남자들의 울부짖음 가닥없는 늪이 되어 사지마다 감겨오는 보이지 않는 손 살려줘란 말조차 여기선 금세 부서져 부서진 파편 아래 마지막 빛 꺼져 사라져가 사라져가 주영은 개인주의 성향을 다분히 지니긴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건 결코 아니었고 적당한 거리에서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간혹 눈치라는 것이 실종될 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맞춰가며 살아가던 그저 평범한 워킹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망자로 정해진 길을 가는 수월한 쪽은 포기하고 남다른 선택을 한 채 가히 엄청난 길을 걷고 있었다. 당연히 그땐 그 순간의 선택이 자신을 그런 길로 끌고 갈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저 아들을 살리고픈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그토록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에 이르게 하고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에는 한결같이 후회 같은 건 전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아들이 무사히 깨어나면 모든 게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건 그 후에 펼쳐지게 될 잔혹한 일들에 대한 서막에 불과했다. 태호는 얼마간은 평온한 날들을 보냈고 계속 그렇게 이어질 줄만 알았다. 그런데 어느 휴일 아침 부자가 드물게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한다는 걸 알고 한시도 벗어나지 않았던 곁을 비워둔 채 여유롭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때쯤이면 한창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할 태희가 무슨 영문인지 깊은 생각에 빠져 멍하니 차도 위를 위태롭게 걷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에 기겁한 주영이 황급히 달려가 당장 붉은 선과 맞바꿔 빠르게 달려드는 차로부터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의 안전을 간발의 차이로 다행히 지켜냈다. 오만과 교만의 그날 그렇게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리는 것도 잠시. 평소 또랑또랑하던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데 이유를 알고 싶은 애타는 마음에 당연히 죽은 자의 말이 산자에 들릴 일 만무하다는 걸 알면서도 간곡히 물었지만 역시 아무런 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속절없는 답답함만 밀려들었다. 거기다 벼랑간 큰 사고에 휘말릴 뻔한 것에 시겁한 차주가 언성을 높이며 아이를 나무라자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며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물론 그녀도 머리로는 상대방의 입장과 반응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고 결코 자신이 큰 소리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그것과 따로 노는 마음은 다스리기 힘들었고 거기서 더 간다면 참을 수 없어 정말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만 같았다. 이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차주는 끝끝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변 상황만 살핀 후 그대로 손살같이 멀어졌다. 한편 그러는 동안에도 넘어진 그대로 아무런 미동도 없는 아들을 일으켜 놀란 마음을 보듬어주고 다독여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에 화는 부지불식 식고 그 자리에 자책과 한탄이 서리며 엉뚱하게도 태희를 향해 개나 마음에도 없는 책망을 쏟아냈다. 아들 이름도 뭉개진 채 혀를 물어뜯는 후회들만 벗겨진 뼈 그런 마음을 전혀 알 리 없는 태희는 멍하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다시 가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우뚝 멈춰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썩은 꽃처럼 떠오르다 다시 거기에 더욱 놀란 주영이 또 들리지도 않을 말을 했다. 숨의 숨조차 그날 그녀는 조금 열어두고 까맣게 잊고 방치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완전히 열어보게 되었다. 어둠조차 허락받지 못한 아들과 같이 도착한 집엔 어느새 온 곳인지 남편과 같이 한때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유라가 도착해 있었다. 주영은 그들을 대면하는 순간 이전에 무슨 상황이 펼쳐졌을지 눈에 그려졌고 그건 아직 어린 아들이 감당하기엔 힘들 정도로 큰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이 분명했다. 하찮은 육신들 차례대로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악을 쓰며 따져 물었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보란듯이 상황을 짐작케 하는 말들을 굳이 나열하곤 자신의 앞에서 아들을 나무라며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소리마저 부서진다. 끝도 시작도 잃은 채 그 공간의 일부가 된다.
그래도 그땐 그게 단 줄 알았기에 악담만 쏟아내며 충분히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나 곧 10여 년을 친구라고 믿었던 이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알게 되며 더 이상 무엇으로도 폭발한 분노를 잠재울 수 없게 되었다. 숨 막힌 이 밤 눈을 떠도 끝이 없는 벽 잔인한 어둠이 피를 더운 채로 핥고 식은 살 틈새로 낯선 숨이 스며와 비명은 바닥에 눌려 형체도 잃어가 살아있던 말들이 썩은 이빨처럼 빠져 여긴 소멸의 공간 이름도 나